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그 1편을 찍고 나서 2편을 찍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1-2라고 영상에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네. 그 좀 제도라던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좀 바뀐 부분이 있고, 제작진분께서 너무나 편집이 느리다 보니까 제가 한 얘기가 다 옛날 얘기가 돼가지고 이걸 그대로 올라갔다가 제가 개망신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2편을 찍을 수 있게 그 네. 독자분들이 네, 원했던, 정말 일을 안 하세요. 거기 그 매주 이거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죠. 네. 도저히 그 정도로 근면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편집하라니까. 일을 하라고 만들어줬더니. 네. 오늘은 2월 6일입니다. 네. 네. 2월 6일. 1월 23일에 한번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뭐 영상은 좀 늦게 나갔지만 네. 1월 23일 날 찍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2월 6일인데 도의적으로 다 미안한 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날 목동에서 촬영하자고 했었는데 목동에서 이제 후진 주차를 하시다가 자전거 수리가 하셔가지고 자전거 수리가 15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 원래 가산에서 되는 거였는데 구로동이나 신도림이나 굳이 제가 목동으로 하자고 했다가 본의 좀 미안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15만 원치 밥값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놓고 본인은 건강검진 받으러 갔죠? 네. 그 지난 1월 23일하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사이에 시즌이 여전히 진행이 되면서 KB는 3승을 추가해서 21승 2패, 우리은행은 2승 2패가 되면서 18승 5패. 두 팀이 1.5게임 차였는데 3게임 차가 됐어요. 네, 우리 근면하신 임설 국장님께서 제가 1월날 경기 끝나고 물어봤어요. 이 매직 넘버가 어떻게 되냐. 네. 근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KB 우리가 나란히 승리하다가 맞대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정 마지막 날. 그때 승자가 KB가 될 경우에는 이제 KB가 그 다음 경기만 이기면 하나원 퓨전만 이기면 우승이 확정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우리은행이 예상치도 못하게 삼성생명에 답치면서 네네. 약간 좀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은 그 매직 넘버가 좀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생명은 3승 2패를 하면서 5할 승률에 회복을 했고요. 3위. 그리고 하나원큐가 1승 3패. 예상 밖에 좀 부진을 겪으면서 8승 15패 4위 자리를 지켰지만 3승 1패의 상승세를 탄 신한은행과 한 게임 차입니다. 네, 이게 하나원큐가 뭐 패배보다 더 뼈아픈 게 이제 손실인데 부상자가 나왔죠. 세 그렇죠. 명이나. 이제 네. 일단은 하나원큐한다. 바보 같은 놈. 저기 엄서희 선수. 네. 엄서희 선수가 시즌 아웃 됐고, 그다음에 박하나 선수가 아니라 김하나 선수. 네, 김하나 선수가 이제 다치게 됐고, 또 정예림 선수까지 무릎을 다치게 됐고, 뭐 김정은 선수야 원래 좀 환자고, 네. 정말 이 선수는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몸에 좀 부상이 달고 있는데 갈수록 늘고 있어요, 부상이 또. 네. 근데 엄서희 선수 손실이 가장 크죠. 왜냐면은 그 신지현 선수라든지 김정은 선수 빠진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재밌게 갈 수 그렇죠. 있던 게 엄서희 선수의 이런 블루워커 스타일의 플레이였는데, 엄서희 선수마저 빠지게 되니까 이제 좀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화이팅을 좀 넣어줄 선수가 없다는 게 좀 약간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BNK는 4패, 결국 연패를 끊지 못하고 지금 3.5게임 차 최하위로 신한은행과 좀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KB가 좀 더 순위 차를 벌리면서 지금 4위와 5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순위가 좀 굳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KB는 순위도 순위지만 경기력이 사실 제가 저번에 방송 때 얘기했지만 사실 벤치 구간 너무 재미없다, 허약하다. 박지수를 제외하면 MVP라고 말할 선수도 없다. 네, 이렇게 라고 얘기를 말을 하셨어요. 철회하겠습니다. 네, 철회하고 제가 최근에 경기를 보니까 이게 저는 염윤아 선수의 이런 볼 없는 움직임이 이 선수가 좀 몸이 풀리기 시작하고 손발이 맞아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 오토매틱이다. 박지 선수도 패스 빼주는 게 더 세련되어져 가지고 있고, 그때 보셨어요? 심성희 선수한테 그냥 거의 탭 수준 딱 넘겨줘요. 네. 야, 심성희 선수의 각도 예술이었는데 박지 선수가 빼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칭찬하고 싶은 게 박지수예요, 심성형이에요. KB 스타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대처가 굉장히 좋아졌고, 염려 선수가 일단은 잘 움직여줘요. 되게 기가 막히게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 김민정 선수, 뭐 지난 하나원큐전을 결정했지만 김민정 선수 같은 경우는 염려 선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커팅한다면은 사실 김민정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하면서 중거리에서 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 것들도 좀 입체감을 더해주는 것 같고, 김예진 선수가 네네. 최근에도 슈팅까지 하나씩 들어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중거리 슛 같은 경우는 약간 에어볼도 나오고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리고 외곽 찬스 하나씩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크죠. 사실 그렇죠. 이 선수들은 수비 스페셜리스트들인데 염윤아나 김예진은. 근데 야 공격까지 이렇게 가담을 해주니까 굉장히 농구가 재밌어졌고 뭐 아직까지 뭐 어린 선수들이야. 아직까지 기대치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누구죠? 이해주 선수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선수들 나왔을 때 되게 재밌게 해주고 있고 뭐 신예원 선수도 있고. 그렇고 네, 성시현 선수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일단은 올해 그 백업 라인업에서는 이윤미 선수가 쏠쏠하게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압대장이죠. 것도. 네, 제가 중계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는 이윤미 선수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잘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활약이 당장 뭐 이 선수가 15점, 20점 넣어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알토랑 같이 하나씩 넣어준다는 게 시즌 초반이었어도 인터뷰가 가능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좀 자주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KB가 현재 이번 시즌 뭐 일단 패배가 적기도 하지만 홈 경기를 다 이기고 있거든요. 최초죠 여태까지. 네. 네, 만약에 이대로 쭉 전승 우승을 한다면 최초인데 그렇죠. 저는 그 기록을 과연 이어갈지 또 궁금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지금 관건이 지금 2월 4일 하나원 큐전을 시작으로 7일 신한은행, 11일 우리은행, 14일 BNK까지 4경기 연속 홈 경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11일 우리은행전 2경기가 있는데 만약에 KB가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사실상 정규리그 순위 경쟁은 끝난다라고 네, 그렇죠. 지금 그 뒤가 문제인데 그 뒤에도 홍명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 뭐 73승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기록에 도전할 거냐? 저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지쳐있어요 선수들이. 일단 박지수 선수는 저희가 본 것 이상으로 많이 지쳐있고 그래서 저는 라운드 6개 라운드 다 전승 MVP, 전 MVP 뭐 그런 것도 좋고 홈 경기 전승도 좋지만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조금은 회복할 시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은행은 박지현 선수가 다치면서 그리고 신한은행과 삼성생명한테 뜻밖의 패배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계속 그 2월 11일 청주에서의 KB하고 5라운드 경기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경기를 이겨도 쉽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네. 이게 벌어져 있고 또 상대 전적도 그렇고 맞대결을 다 이겨도 결국 한 그걸 경기가 떠나서 마이너스인데 참 삼성생명 양지수 선수 집어넣고 우리은행은 박지현 선수랑 최희선 빠지고 누가 봐도 이게 사실은 약간 김 빠졌다. 김이 빠졌습니까? 연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김문혜 위원 소리 막 지르고 야 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제는 사람들이 중계 전에 와가지고 내 얼굴 보고 한숨을 쉬고 가 그 본인이 중계한 경기에는 카톡이 와요. 손대범 위원님 중계십니까? 아 집에서 봐야겠군요. 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내가 뭐 죄를 졌나? 본인 중계한 경기가 KB하고 하나원큐 경기였죠. 네. 근데 뭐 말은 이렇다 쳐도 사실은 뜻밖의 그런 꿀잼 경기 덕분에 순위가 약간 요동치게 됐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좀 예상의 일격을 당하면서 좀 힘들어졌는데 근데 대신에 또 시즌 후반기에 또 새로운 재미가 좀 됐고 이다현 선수랑 새로운 스타가 또 완전히 좀 쐐기를 박는 게 됐고 삼성생명정도 키아나가 와 우리가 알던 그 모습에 근접했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우리은행도 6라운드 들어가게 되면은 플레이오프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정규리그 우승이 약간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성우 감독도 좀 내려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항상 말로는 그렇지만 사실 마음이라는 게 워낙 또 승부에 강하신 분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쯤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식스맨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은 김단비 선수에게 좀 과중된 게 너무 크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보면서도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쉬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지금 삼성생명은 거의 순위가 이미 확정이 됐어요. 사실상. 물론 하나원큐가 뒤집을 수도 있고 뭐 지금 뭐 산술적인 가능성 남아 있는데 지금 흐름 봐서 쉽지 않은데 사실 삼성생명이 일찌감치 또 플레이오프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은행이 삼성생명과 5판 3승제 플레이오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은행은 한번 당해본 적이 있단 말이죠. 삼성생명한테. 참 무서운 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들이 많고 어제도 보면은 굉장히 좀 빠른 페이스로 가져가면서 체력전으로 갈고자 하는 그렇죠. 의지를 보였는데 아마도 이게 좀 예고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키아나 선수가 일단은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 선수 좀 옵션이 많아요. 이게 그렇죠. 보통 선수 보통의 WKBL 주전 가드들은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선수는 셋 중에 하나 혹은 넷 중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 선수예요. 저번에 KB전은 비록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배윤 선수와의 2대2 플레이, 클래식화는 2대2 플레이, 완전 조용필이다. 뭔지 알겠어요? 2대2 플레이와 조용필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전 세대에 걸쳐서 어쨌든 간에 조용필은 거부감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그 웰컴 투 삼달리?
거기서도 조용필이 주인공인데 노래가 리메이크돼서 나오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조용필의 노래가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아요. 사실 그분은 그 전성기 시절에도 그 당시 우리나라 가요 차트가 트로트와 비트로트로 나눴었는데 양쪽 차트를 동시에 1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파생시킬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근데 걸그룹 4세대 시대에 우리 지금 조용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피켓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세대에 걸쳐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프로까지 사용되고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전술이잖아요. 조용필처럼. 스테디셀러다. 그거는. 네, 스테디셀러인데 파생되는 옵션도 되게 다양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의 피켓놀은 예고편이고 그냥 프리퀄이다. 어떻게 그 신한은행전이 좀 대표적인데 두 선수가 2대2 플레이한 게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하는 척하면서 혹은 키아나 선수가 디코이 미끼가 되면서 다른 것도 홀려놓죠. 일단 배윤 선수가 근처로 가거나 배윤 선수 근처에 키아나가 가면은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들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넣어줄 경우에. 근데 신인주 선수나 또 강김 선수 배짱이 좀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가면 분명히 이주열 선수도 이금배 그렇고. 감독이 거의 30분, 35분씩 투입을 시킬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체력전과 이런 사지선다의 다양한 공격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삼성생명의 강점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반대로 단점은 진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카드는 좀 약하지 않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정말 전자에 걸리면은 좀 무섭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한번 걸리면 덫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에스파입니다. 네, 시대유감 리메이크는 약간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래도 약적인 요소랑 결합하면서 굉장히 좀 강렬한 노래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쉽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에스파인데 이게 조용필 레벨까지 간다. 그럼 시대를 지배하는 거죠. 에스파 멤버는 알아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노래는 알아요. 네, 노래는 좋아하는데 제가 이름 모르는 거 알잖아요. 네, 저는 이름까지 잘 못 외우는데 굉장히 즐겨 듣습니다. 네. 오늘 나름 준비를 많이 해왔네 오늘. 아니 항상 머릿속에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삼성생명이 또 재밌는 게 삼성생명은 왕조 브레이커예요. 신한은행이 통합 6연패를 하고 있다가 결국 우리은행이 다시 왕조가 들어왔는데 그 신한왕조를 무너뜨린 건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은행 왕조를 무너뜨린 것도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이 플레이오프에서 뭔가 대형 사고를 치는 역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말 도깨비 팀이고 종잡을 수 없는 팀이지만 초치기 전문이다. 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신경 쓰일 거예요. 삼성이 먼저 플레이오프 준비에 들어간다. 그리고 바로 이 어제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의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은행이 박지원 들어오고 최희샘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면은 그렇게 안 당할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우리은행이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이 우승했던 그 시즌에 그렇게 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었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삼성생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이변을 일으키거나 정말로 맥빠지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 이 그렇죠. 팀은 항상 기대되는 경기다 해가지고 중계 준비하고 나면은 정말 맥빠지게 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같은데 팬들 봤을 때는 사실은 초반이 낫겠죠. 전자가 낫겠죠. 근데 어떤 승부가 벌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잖아요. 어떤 팬들은 이거 삼성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 삼성은 이게 진심을 다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양지수 카드 같이 변칙 카드가 플레이오프에서 먹히지 않겠죠. 양지수는 캡입니다. 아니 양지원. 쏘리. 죄송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 네. 네. 자, 그리고 일단 순위가 좀 3위까지 얘기를 했는데 최하위로 가볼게요. BNK는 11연패 중입니다. 연패 끊기도 버거운 가운데 5위하고 승차가 벌어져서 탈꼴찌 쉽지 않을 것 같고 경기 내용도 계속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반전을 마련하기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시즌 내에서는 그 남은 경기도 많지 않고 사실 지난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인데 네. 저는 그때 진짜 정말 놀랬던 게 시즌을 떠나서 이 선수가 정말 올 시즌에 정말 좋았죠. 정말 좋은 활약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대도 많이 했고 이 선수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다쳤다는 거에 대해 정말 놀랬었고 정말 이 선수가 참 잘 살아왔다고 느껴졌던 게 어쨌든 간에 상대팀 선수들 다른 팀 선수들까지 같이 걱정할 정도로 네. 어쨌든 인성도 괜찮았고 물론 플레이 자체가 투박하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도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슬라이드 하다가 오히려 좀 남을 좀 다치게 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준수하게 좀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던 선수였고 플레이도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다친다? 정말 이건 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BNK는 여전히 저는 이 김한별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만 하는 아직까지의 숙제가 있는데 확실히 지금 그 역할은 본인의 이제 몸이 회복이 안 된 건지 뭐 정말 이제는 사실 리그 최고령 선수거든요. 김한별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김한별의 그런 역할도 길어야 5분, 7분? 이제는 공격 리바운드 잡고 풋백 정도만 해줘도 사실은 감지덕지한 상황이 됐는데 너무 많은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바라고 기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놔줘야죠. 사실상 이 선수 같은 역할을.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BNK는 아직도 다져야 될 게 좀 많은데. 다져가야죠. 네, 좀 아쉬운 시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올 시즌 마치면 FA도 많아요, 이 팀이. 저는 이제는 이소희 안혜지 콤비를 더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매번 답이 똑같잖아요, 사실. 똑같은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쯤은 떨어져서 나가서 좀 지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쁜 얘기가 BNK 입장에서 좀 안 좋긴 하지만 사실 이게 극단적인 세깅 속에서도 해법을 못 찾는 거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안희 선수가 게으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전제적으로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데 틀을 아예 바꿔버리게 되지 않나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뭐 사실 그 틀이 이소희 선수 입단했을 때부터 쭉 지켜왔던 건데 결국 아직 해법을 못 찾았다는. 이소희 선수 역시나 볼 움직임에 약하고 그렇다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후반에 가면 생산력이 뚝 떨어지고 그렇다고 이제 누차 이제 모든 지도자들 이소희 선수를 거쳐갔던 지도자분들이 얘기했지만 공격이 떨어졌을 때 다른 쪽에서 뭔가 공헌을 해야 되는데 그 공헌조차도 기복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이 선수가 좋게 보면은 발전할 여지가 이만큼 남아 있는 거고 반대로 보면 약간 답답한 상황인데 그 정치 현상을 좀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가 이 선수의 가치를 좀 증명할 판단을 증명할 요소 같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중요한 4위 싸움입니다. 마지막 플레이오프 티켓 한 장인데 어쨌든 하나원큐가 1일 BNK전을 이기면서 한숨 돌렸어요. 그리고 신한은행한테 한 경기 차 리드인데 지금 KB하고 경기에서 정혜림 선수 부상 빠졌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엄서희 선수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김정은 선수한테 휴식을 줬어요. 결국 올 시즌 선택과 집중을 모토로 하고 있는 하나원큐로서는 12일 신한은행과의 5라운드 맞대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고 있고 거기 총력전을 벌여야겠죠. 신한과 하나원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한은 그렇게 해서 플레이오프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 하나원큐는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지난 휴식기 이전에 선수면 2경기 패인도 선수들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 그걸 못 이겨내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안 하던 짓 하고 거기다 김정은 선수까지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약간 좀 1쿼터 출발이 안 좋다 보니까 단체 멘붕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해야지고 이겨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준비가 됐나? 라는 생각이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적인 준비, 정신적인 준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반면에 신한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강계리 선수가 내가 중계한 중계에서는 무득점이었지만 그 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경원 선수도 제가 중계한 경기에서는 약간 부진했지만 그 전 경기에서 외곽슛이 퐁퐁 터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다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 가리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선수들 상승 곡선을 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진짜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하나원큐 맥없이 신한이 맥없이 그렇죠.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대결에서 3승 1패로 하나원큐가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5라운드에서 이기게 되면은 만약 지금 지금 이 두 팀이 맞대결하기 전에 남아 있는 경기가 우리은행이랑 KB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기기 어렵다고 보면은 한 경기 차를 안고 경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원큐가 이기면은 2경기 차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3경기로 벌어진다고 봐야 돼요. 4승 1패가 되기 때문에 맞대결에서 이미 5위가 되니까 신한이 마지막 일정이 좀 안 좋아요. 우리 KB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쌓아가고 앞서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후반기에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한은행이 확실히 지금 저희가 1월 23일 손대범 생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3승 1패를 했단 말이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일단 저는 김태현 선수가 스텝업해서 돌아왔던 것이 제일 큰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아직 김한웅 선수 출전하지 않았지만 뭔가 돌아온다는 기대감 자체가 네네. 팀을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강계리 선수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와줬고 가용 인원도 넓어졌고 이다현 선수까지 찾아냈죠. 그러니까 좀 한 번 잘 풀린 것들이 쭉쭉쭉쭉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김태현 선수 좀 경이로울 정도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로 늘어서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지금 부상 선수들이 약간 좀 안타까운 게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제 스테로이드를 못 맞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작년부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놔두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도 쉽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통증을 좀 안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잘 이겨내고 성적이 실력도 오히려 나아져서 왔기 때문에 당장 이 선수한테 뭐 샤킬 태연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스크린 걸어주고
간간히 공격해주고 그러는데 저번에 배윤 선수 상대로 스텝 뺄 때 보면은 와, 이 선수가 정말 연습을 열심히 했구나. 공을 많이 들였구나, 코치들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사실 이 선수한테 가장 좀 안타까웠던 거는 뭐 기량의 발전이 더디다, 뭐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보다 한 번 경기를 뛰면은 한 3-4경기는 못 뛰는 좀 계속 그렇게 한 경기 뛰면은 무릎이 못 버텨준다. 계속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김태현이 이 경기를 저 정도 뛰어줬으면은 이제 한 2경기 못 뛰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다음 경기도 나왔었고 네. 스크린 다부지게 걸어주고 공격 리바운드 잡아주고 하나하나 해줄 때마다 벤치 리액션 폭발적이고 네. 소니아 선수가 여기에 좀 잠깐 내려놓고 그런 걸 봤을 때 좋았는데 다만 이 팀은 소니아 선수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겉돌기 시작하면은 네네. 아무것도 안 된다. 아직까지는 그걸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숙제일 것 같아요. 안 될 때는 좀 과감하게 풀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제 헌팅더 매치업이라고 해가지고 매치업을 찾아서 공략하는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때로는 좀 싱글 모드로 가가지고 본인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은 2월 11일, 2월 12일 KB와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은행과 하나원큐 이 두 팀의 맞대결이 연이어 있는 그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의 정규리그 순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렇게 물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막판에 좀 재미 요소가 올라간 것 같고 또 선수들도 휴식기가 사실 제가 중계했던 그 43대 35 경기가 기점으로 선수들이 뭔가 다들 현장에서 한 얘기예요. 그 경기 기점으로 다들 저점 찍고 쭉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점을 손대범과 함께 찍은 거잖아요. 원석연이 그렇게 하더라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손대범,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그 경기를 주점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네. 그래도 전반기에 그런 오명을 좀 씻기엔 좋은 후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되고요.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승차가 묘하게 지금 바뀌면서 이제 윤곽이 조금 나오는 흐름을 갖고 있다. 재밌어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됐는데 이제 설 연휴 경기에서 제 생일이잖아요. 네, 언제요? 설. 설 언젠데? 제 생일이 음력이에요. 음력이에요? 네, 음력 1월 1일. 그 카톡이 안 뜨잖아. 응? 카톡이 안 뜨잖아요. 좀 뜨게 하면 안 돼? 1월 23일에 제가 선물 줬습니다. 생일 선물. 뭐 줬어요? 카톡 보냈어요? 감사합니다라며. 제가 한번 볼게.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 나중에 볼게요. 진짜 어이가 없네. 잠깐만. 아씨 어딨지? 받아뜯쳐. 그래. 받아뜯히고. 받아쳐? 선물 보기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알지 않았어. 잠깐만. 선물. 없는데요? 있어요? 없는데? 여기서 공간이 아니라. 없는데요? 쓴 거 아니야? 썼나?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지만 보겠습니다.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100%)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